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영기 사회복지과장 배석했습니다. 손인철 노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이분희 노인시설관리팀장 배석했습니다. 최유희 장애인복지팀장 배석했습니다. 김영선 생활부장팀장 배석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 현황과 2쪽부터 3쪽 주요 사업 성과와 평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의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내실화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사업 공모를 통해 신노년 세대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 안전, 환경 문제 등 사회 서비스 분야 당면 현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1월부터 국토비 지원 3,000개의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하였으며 2022년 5월에 1차 공모 선정하여 6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2022년 6월에 2차 공모 선정하여 5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부터는 23년 노인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참여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5쪽의 공도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으로 대림동산 장애인 시설 건립은 공동 마정리 200-91가 86번지로 대림동산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1750제곱미터 총 사업비 87억 원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 활동 및 교육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장애인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단기 거주 시설, 보호 작업장 등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3년 6월까지 시설계 용역 및 시공자를 선정하여 2023년 7월에 착공, 24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7쪽의 장애인 복지관 증축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증축은 3층 수직 증축으로 531.37제곱미터에 사업비 19억 8천만 원으로 장애인 복지관의 주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공간 확보를 위해 기존 3층을 제외한 부분 수직 증축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강당과 프로그램실, 서고, 창고 등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2월 착공하여 10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9쪽의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으로 시립 치매 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은 삼직명 내강리 산 3번지와 191번지의 지상 4층 연면적 4,347.29 평방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175억 원으로 급속한 노령화 및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치매 전담 종합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단기 보호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1년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모두 마치고 금년 8월 설계 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0월부터 23년 6월까지 설계 용역 실시 예정이며 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사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11쪽 안성시 장사시설 현대화 사업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그 현대식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안 및 자연장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주민의 변화하는 장사문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1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안성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8월 17일 안성시 공설묘지 현대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 12월 안성시 공설묘지 현대사업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의 안성 중장년 행복 캠퍼스 운영입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삶 정책에 필요한 역량 개발 교육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의 창업 및 커리어 전환 등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환경대학교의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중장년의 재사회화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정규 6개 과정과 특강 2회 2022년 8월 안성맞춤 인생 학교 1기를 진행하였고 2022년 9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6개 과정 집단 3당 2회 교육특강 6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료 13쪽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증대 지원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공무원이 에너지 빈곤층 가정 방문을 통해 에너지 이용 현황, 주거 환경 등 관련 실태 조사 및 각종 에너지 지원 정책에 대한 종합 리플릿을 만들어 홍보 안내하고 국민기초 수급자 중 신청 가구에 소형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9가구에 1,188만 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의 장소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안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00세 이상인 장수 어르신에게 장소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로 효춘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8월까지 36명의 어르신에게 장소 축하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자료 15쪽의 커피박 재자원화를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 구축입니다. 커피박 수거 및 재활용을 위한 공공순환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참여 기반 조성 및 지역 단위의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7월 안성맞춤 시니어 클럽과 위스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8월부터 커피박 수거 및 안성 퇴비영농조합법인의 공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0월까지 스마트 수거 플랫폼 구축 계약 체결 및 설치하여 2022년 11월부터 스마트 수거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리 17쪽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및 노골푸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참여 공간인 경로당에 다양한 여가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경로당의 친환경 노골푸드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여 이용 어르신들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10개 프로그램에 월 평균 120개소에 1,56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친환경 노골푸드 부식 지원은 월 2회 461개소의 부식 꾸러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만족도 조사 및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료 19쪽의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 및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1,109명에게 제공하였으며 2022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를 237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폭염 발효 시 취약 독거노인에게 폭염 대비 안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조 안정적 소득 부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및 소득 부장을 지원하고 근로 연계를 통한 장애인 복지 실현 및 자립생활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참여 목표 93명 전원 배치하여 월 9,566만 2천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1년 이상 참여자 44명에게 퇴직금 7,326만 1천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장애인 일자리 참여 공고 및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1조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계, 의료급여 등 현금복지와 양고, 현물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16,596명에게 149억 원의 현금복지를 지원하였으며 2,875명에게 31,931포의 현물복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도 자료와 같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3쪽부터 24쪽까지 생산적 일자리를 통한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여 탈빈곤, 탈수급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월 식판 세척사업 라라워시 사업단을 신설하였고 2022년 탈수급자 수 28명, 취업자 수 4명의 실적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2월 금년 자활사업단 운영 실적을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가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효섭 위원님. 네, 최호섭 위원입니다.
이 신규 특색 사업 중에 장수 축하금 있잖아요. 이게 10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예, 이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아니 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인가요? 네. 1,000만 원이는데 깜짝 놀랐네. 그 100만 원이면은 이게 우리 어르신들이 100만 원을 쓰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뭐 가족들 지원해 주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왜냐면 지금 그 우리 100세 어르신들 중에 좀 건강하시면 좋겠지만 예, 그래서 조금 연세가 좀 낮은 쪽에서 이 쓰실 수 있는 나이에 좀 지원해 주시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당연히 축하드리는데 이게 진짜 사용하실 수 있을까? 난 그게 좀 의문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제가 뭐 저는 이제 봉사활동을 좀 하다 보니 좀 제가 한번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경로당에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뭐 좋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이나 뭐 이런 부분은 좀 그렇지만 지금 이제 임대 주택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시골에 이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거기서 식사는 해요. 식사는 하고 이제 경로당에서 우리 쌀 같은 것도 지원해주고 하죠. 예,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걸 또 거기서 식사를 해결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 그리고 지금 뭐 나눔의 집도 공도에는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사 드시고 하시는 것도 귀찮으셔서 어르신들 뭐 식사를 잘 안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경로당에 일단은 시범적으로 좀 식사를 뭐 쌀도 지원해주고 뭐 약간의 뭐 운영비도 좀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점심 식사라도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가능할 수도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주위에 학교 같은 경우가 있으면 학교는 급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만 해서 좀 할 수 있으면 또 돈을 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뭘 드시질 않더라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점심은 좀 한 끼 든든히 드시면 이제 뭐 저녁은 또 안 드시는 경우도 많고, 저도 이제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뭐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대부분 그런 생활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끼라도 좀 따뜻하게, 뭐 아침은 전혀 안 드시는 것 같고 점심 때 한 끼 드시는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뭐 학교 급식과 연계한 뭐 시범적으로라도 경로당에 일정 정도 이제 점심 한 끼라도 좀 오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경로당 수가 이제 487개인데요. 근데 뭐 전체를 다 할 네.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범적으로 좀 한번 해보고 비용이나 이런 것도 좀 네. 산출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그래서 그게 뭐 이제 비용적으로 참 부담이 너무 많이 된다든가 하면 네. 어렵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쌀로 지원해 주고 뭐 다른 운영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묶어서 식사로 대접해 드리면 그게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황윤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라라워시 사업단 이게 어쨌든 근로 가능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참여하셔서 그 관내 어린이집 식판 세척 후에 배송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진짜 관내 어린이집 전체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전체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반응이 좋은데 어떻게 더 확장할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유치원까지 식판 새끼 사업을 다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그 뭐 세척 후 이렇게 갖고 오고 갖다 주고 이런 거에 좀 어려운 점 같은 건 없는 건가요? 거기 이제 종사자가 그런 거는 좀 어렵다고. 원래 또 이 개소수가 장소도에 다 여기 저기 퍼져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수거하고 이제 배달해 주는 게 어렵다고 약간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좀 잘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런 면은 좀 잘 검토해서 좀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복지정책과 때 얘기를 했어야 되나 싶은데요. 그 보호 종료 청소년들 2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100세 장수 노인에게도 100만 원을 주시는데 이게 그 보호 종료 청소년 국비 같은 거로 지원되는 그런 액수도 있는 건가요? 가족여동과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예, 있는 건가요? 거기는 이제 국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시 예. 자체적으로 200만 원을 더 예, 추가해서 예, 주시는 건가요? 예. 어쨌든 사회 진출하는 건데 집도 아무것도 없고 뭐 학자금도 따로 있는 건 아닌 그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니까 그 부분 좀 더 확대해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